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수학의 이유미 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이라는 내용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차 수열을 이제 배웠으니까 수열의 합 공식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거꾸로 수열의 합이 나와 있을 때 일반항을 알아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내용. AN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SN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1을 찾을 수 있습니까? A1 알아요. 어떻게? A1이나 S1이나 똑같죠. 왜? 얘는 첫 항까지의 합. 요거는 그러니까 A1 더하기 뚝뚝뚝뚝 가는 건데 첫 항까지만 더해라 그랬으니까 이게 끝이거든요. 첫 항까지만. 그래서 S1은 결국 A1이랑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SN을 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바로 A1을 알아낼 수 있겠죠. 오케이. 요거를 알아낼 수 있다. 두 번째. 자, AN. 그러니까 일반항 자체도 알아낼 수 있겠느냐? 가능합니다. SN에서 SN-1을 빼주면 돼요. 자, 요거 왜 그런가 볼게요. SN이라는 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쭉 가서 AN-1 그리고 AN까지. 이렇게 다 더한 걸 SN이라고 해요. 그죠? N항까지의 합. 됐나요? 그러면 SN-1은 뭐냐면 얘는 N-1항까지의 합.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합을 말해요. 똑같이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빼봅시다. 쭉 빼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전부 사라지고 요것만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AN은 결과가 뭐랑 똑같습니까? SN에서 SN-1을 뺀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공식은 이제 그래서 나온 거고요. 이렇게. 단, 우리가 이제 여기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부를 때 만약에 N자리에 1을 넣어버리면 여기가 0번째 항이 되거든요. 0번째 항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을 넣는 건 안 됩니다 라는 뜻으로 N은 2부터만 넣어줄 겁니다 하고 약속을 달았어요. 됐습니까? 즉 여기 두 번째 항부터는 넣어서 구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반드시 구한다. 자, 두 가지를 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실전에서는 AN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보다 이렇게 더 잘 나오기도 해요. 그냥 A9, 9번째 항을 구하세요. SN을 주고 9번째 항을 구하세요 했다면 그럼 여기다가 9를 넣으면 A9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S9에서 S8을 빼면 A9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사실 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왜 더 쉽냐면 이거는 어떤 복잡한 식의 계산이 아니라 다 산수로 풀리기 때문에 특정한 A 몇을 구하세요 하면 산수로 계산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AN 자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다면 계산을 직접 식의 계산을 해봐야겠다. 이런 것까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볼게요. 얘도 1번. SN이 주어져 있네요. SN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를 가지고 AN 구하고요. 그리고 제 10항을 구하세요. 두 개를 같이 읽어버렸네. 자, 이 두 개를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SN을 주고 AN을 구할 때는 SN에서 SN-1 이렇게 빼면 AN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옆에다가 N은 2 이상일 때 딱 써주시고 자, 그럼 그대로 갑니다. SN은 N제곱 더하기 3N이에요. 그 다음 SN-1이라는 거는 N 자리에다가 여기 N 자리에다가 N-1로 다 바꿔서 넣는 거예요. 여기다 N-1 넣으세요. 그 다음 여기도 N-1 넣으세요. 이렇게 다 바꿔서 넣은 걸 빼주면 AN이 됩니다. 자, 여기 계산할게요. 그럼 N제곱 빼기 2N 더하기 1, 그 다음 더하기 3N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거를 다 뺍시다. 맞아요? 다 뺍시다. 전체 빼기니까 이게 부호가 쫙 바뀌겠죠. 이렇게 쭉 바뀌고요.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썼어요. 자, 없어지는 거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럼 남는 거는 2n 남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1 더하기 3 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게 an이다. 이렇게 구해냈어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단, 요 an은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 4 넣은 거 다 구할 수 있다? 땡. 땡. 뭐 넣은 거부터 구할 수 있다? 2 이상. 2 이상인 것들만 넣어서 구할 수가 있다. 만약에 A1을 구하려면 A1은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라? 여기다 넣어서 구했었어야 된다. A1은 1 넣으면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써주셔야 완벽한 일반항이 되고요. 두 번째, 10항을 구하세요. 근데 10항은 여기다가 10 넣어주면 바로 나오는 거겠죠. 따라서 A 10항은 여기 10 넣어주면 2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다 없고요. 실전에서 AN을 구하라는 문제도 없었어. 이걸 구하지도 말래요. 그냥 바로 10항만 구하세요 했다면 그럼 SN에서 SN-1 빼면 AN이다. 근데 우리는 10항을 구할 거다 했으니까 n에다가 10을 넣어주면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10 넣어보세요. 10제곱 더하기 30에서 9 넣으세요. 9제곱 더하기 9, 3, 27. 자, 이렇게 빼버리면 바로 A 10 값을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예제 2번이에요. 자, 이번엔 SN을 보고 역시 AN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똑같이 해볼게. SN은 얘네니까 SN에서 SN-1 빼면 AN이다. 그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SN 쓰고요. 그 다음 SN-1은 이 자리에 다 N-1을 넣는 거였죠? 넣어볼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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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습니다. 그게 AN이다. 자, 그럼 이 부분 계산해서 빼버리면 되겠죠? n제곱 2n 1 3n 빼기 3 그리고 더하기 2까지요. 전체를 다 빼라 그랬으니까 부호가 싹 다 바뀌겠죠? 이렇게 자, 다 바뀌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쓰고요. 자, 없애는 거 다 없애주세요. 남는 거는 2n 남고요. 그다음 빼기 2, 빼기 2, 빼기 4죠. 얘까지. 그럼 빼기 5가 되겠네. 근데 여기 더하기 3도 있구나.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죠? 자, 요걸 계산한 게 AN이 됩니다. 자, 반드시 옆에다가 n은 2 이상 하고 써주셔야 되고요. 참고로 A1은 여기서 못 구하니까 별도로 꼭 써줘야 해요. A1은 여기다 넣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넣어서 구했어야 됩니다. n자리에 1 넣어볼까? 1 넣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2 그럼 6 되겠네요. 6 이렇게 구해주셨어야 됩니다. 이게 일반항이었고요. 그 다음 제 10항을 또 구하세요 했네. 그럼 10항은 n자리에 10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2 이상인 숫자 10은 넣어도 된다? 10 넣어주세요. 따라서 10항은 18 하고 10 넣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앞에 거는 n제곱 더하기 3n 하고 이렇게 상수가 없었습니다. 상수가 0이었던 거죠. 뒤에 문제는 상수가 2, 이렇게 상수가 0이 아니었던 거죠.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첫 번째 거는 상수가 0인 거, 두 번째 거는 상수가 0이 아닌 거 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얘네들은 뭐냐?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아이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수가 0이 아닌 애들, 얘네들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일반항이었다라는 걸 SN을 보고 일반항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힌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쭉 나오고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그런 애들을 고르세요. 그러면 상수항이 0인 애들을 고르면 되는 거였죠.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보고 AN 찾는 것까지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등비수열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자, 등비. 이번엔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에요. 첫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을 말하고요. 1, 3, 9, 27 이런 거. 얘네들은 지금 3 곱하고 있죠. 3 곱하고 있죠. 3 곱하고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때 요 일정한 수 요거를 바로 공비라고 할 겁니다. 공비 영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레이시오. 그래서 앞자 따서 공비는 영어로 R하고 부르겠습니다. 즉 R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앞에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 자, 그 다음 일반항. 첫째 항이 A다. 그 다음 공비가 R이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해 본다면 A에는 첫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게 바로 일반항 공식입니다. 아셨어요? 자,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자, 일단 등비수열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얼마씩 곱하고 있어요? 3, 여기도 3, 여기도 3, 3씩 곱하는 거구나. 등비 맞구나. 오케이.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게 일반항 공식입니다. 두 번째요. 등비수열 만나보자. 얼마씩 곱하고 있어요? 마1. 그지? 여기도 곱하기 마1. 그렇구나. 여기도 곱하기 마1. 여기도 곱하기 마1. 이렇게 되고 있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공비인 거죠.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초항 2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일반항까지 한번 구해봤고요. 이 등비수열이 등차랑 마찬가지로 3개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요 가운데 녀석을 등비수열을 이루는 가운데 항이다. 그래서 등비중항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되셨죠? 그때 이 ABC가 무슨 관계식을 이루냐? B제곱은 AC랑 같다. 이런 관계식을 이룬대요. 이때 B는 그냥 앞에 거, 가운데 거, 뒤에 거, 앞에 거, 가운데 거, 뒤에 거라고 할 때 B를 가운데라고 외웁시다. 그럼 가운데 제곱은 앞, 뒤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등비중항 공식입니다. 가운데 제곱은 앞뒤 곱한 것과 같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등비수열이 있다. 1, x, 4. 3개가 결국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런 문제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가운데 제곱은 앞, 뒤 곱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x제곱은 4고요. x는 뿔마 2가 되겠네. 즉 x값을 구하여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둘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뭐 양수 x를 구해라 그런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에 맞는 수를 고르시면 되고요. 이 문제 정답은 뿔마 다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합. 그러니까 A1부터 AN까지 다 더하는 합공식인데요. 쭉쭉 가서 AN까지 더한 거를 우리가 SN이라고 하죠. 합. 그래서 합공식입니다. 자, 첫 번째 등비수열의 합공식 1-R분의 그다음 초항 A에다가 다시 1-R의 N제곱 이렇게.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에요. 보면 1-R, 1-R 요
순서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순서 주의. 얘가 1이 앞에 있으면 얘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비슷하게 맞아져야 된다. 반대로 이렇게 풀어도 돼요. R-1분의 초항 A에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풀어도 돼요. 역시 이때도 순서가 비슷하게 맞았죠. 이때도 순서 주의.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두 개나 배웁니까? 어차피 똑같은데. 자, 왜 굳이 두 개를 나눴냐면 어떤 경우는 만약에 R이 뭐 3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기 R이 3이면 3 빼기 1분의 하니까 분모가 2 되죠. 근데 여기다 넣으면은 1 빼기 3 하면 분모가 마 2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모가 이왕이면 양수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보통 R이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분모가 양수가 될 때 그때 보통 많이 쓰고요. 이런 경우는 R이 1보다 작을 때, 보통 이때 이제 많이 쓰는 공식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냥 내용은 똑같은데 R의 범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R이 1이면 어떻게 되냐?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지만 첫 항이 A다. 그 다음 R이 1이면 그 다음 또 A고요. R이 1이면 또 A고요. R이 1이면 또 A고요. 당연한 거잖아, 그지? 이렇게 N개를 더하면 NA가 되겠죠. 뭐 요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요 결과는 외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외우시면 되겠어요. 등비 수열의 합공식. 자, 문제 하나 볼게요. 자, 다음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해보세요. 2, 6, 18 이미 등비 수열이다라고 나왔으니까 30 곱해지는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R이 3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첫 항은 2가 되겠죠. 그 다음 우리는 10항까지의 합을 구할 거니까 N은 10이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다 써놔봤습니다. 자, 10항까지의 합을 구할까요? 그럼 뭐야? R-1분의 R이 1보다 크니까 그 다음 첫 항 2에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N이 10이니까 이 자리에 10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3 빼기 1 하면 2잖아. 그러니까 이게 2분의 2에 3의 10제곱 빼기 1인데 어차피 2는 약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3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의 10제곱 같은 거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시지 말고 이렇게 끝.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요 합을 계산하면 3의 A승 더하기 B가 된다. 뭐 이때 A랑 B에 들어가는 수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요 문제에서는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요. 두 번째.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에서 5항까지의 합을 구해볼게요. 자, 얼마 곱한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만, 즉 마2로 나눠야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눴다라는 건 2분의 1을 곱했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제 부호까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도 2 나누고 부호 바뀌고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됐어요? 즉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초항은요 48이 되겠죠. 그 다음 5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N은 5다. 필요한 것들을 다 써놔 봤습니다. 5항까지 합을 구할까요? 1-R분의 이렇게 할까? R-1분의 이렇게 할까? 지금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양수가 되고 여기다 넣으면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에 집어 넣어보는 게 맞겠죠. 자, 1-R R분의 초항 48 그 다음 1-R의 N제곱 이렇게. 특히 R, 이 공비가 분수이거나 혹은 음수이거나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은 항상 이렇게 공비 자리에 마이너스를 해주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n이 5인 상황이잖아요. n 자리에 5까지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그러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48에
요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 마이너스 두고 얘가 먼저 돼야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 그치? 근데 얘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도 좋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 그대로 이렇게 두고요. 요 부분만 계산해 봅시다. 48이 있는데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나누어진 거야. 2분의 3이. 그죠? 그럼 나누기라는 거는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이렇게 취하면 되겠네요. 48 곱하기 3분의 2 하면 여기 16 되고요. 2 곱하면 3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앞에 숫자들을 정리하면 32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 와서 이제 간단하게 해보면요. 마이너스 5제곱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2분의 1의 5제곱 5제곱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2의 5제곱 하면 32가 되죠. 2, 4, 8, 16, 32 이렇게 되니까 2의 5제곱 하면 3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은 이렇게 바뀌어요. 1 빼기 요만큼 풀어낸 게 얘가 되니까 그 자리에 마이너스 32분의 1 이렇게 싹 들어와 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요. 32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되니? 32분의 33이 되겠죠. 그죠? 그 앞에 32까지 이렇게 곱해주시면 싹싹 약분돼서 33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33하고 답을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멈춰서 여기까지만 구하셔도 되고요. 혹은 실전에서는 5항까지 정도만 합을 구해라 했다면 5개를 직접 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몇 개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공식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해보는 게 또 수열의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비수열까지의 내용을 해봤고요. 원리합계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등비수열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워낙 좀 공식이 길고 어려워서 독립적인 단원으로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를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즉 원금에다가 이자 받은 것까지 다 합한 이 결과를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부릅니다. 자,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리법과 복리법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다루는 것들은 전부 복리법에 대한 것들만 다룹니다. 그래서 복리법이라는 것은 내 원금에서 이자를 받으면 내 돈이 더 늘었죠. 더 는 것까지에 대해 이자를 또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돈이 불어날수록 이자도 더 많이 주는 그런 걸 복리법이라고 부르고요. 어쨌든 단리법, 복리법 두 개가 있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그냥 알고 우리 넘어갑시다. 실제로 복리법에 의해 원리합계를 구하는 공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년 초에 적금을 붓는 거예요, 내가. 혹은 매월 초든 매년 초든 어쨌든 초에 돈을 내가 적립하기 시작했다. 그랬을 때 원리합계 공식이 있고요. 나는 매년 말에 은행에 돈을 넣는다. 말에만 돈을 넣을 거다. 그런 사람한테 적용되는 원리합계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식이 다르다는 건 그 사람이 돈을 초에 넣는지 말에 넣는지에 따라 공식이 달라진다. 즉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자, 공식 정리해 볼게요. 매년 초에 돈을 넣는 사람의 원리합계는 이렇게 구하세요. R분의 A 1 플러스 R에 그 다음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요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A는 뭐냐면 A는 내가 적금 붓는 원금. 그러니까 내가 매달 혹은 매년 10만 원씩 적금을 부었다. 그럼 A가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R이라는 건 이율.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3%짜리 이율을 받고 있다. 그러면 100분의 이율. 이렇게 100분의 3 하고 R이라는 값은 이렇게 이율을 100분율로 고친 결과를 R이라고 정합니다. 그럼 다 됐죠? N은 이때 N은 몇 년 후. 그러니까 N은 기간을 말하겠죠. 몇 년 후까지 지났을 때 원리합계. 그럼 A, R, N 다 됐네요. 그러니까
공식만 딱 외우셔서 적용하시면 원리합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매년 말에 적립한다면 얘랑 무슨 차이가 있냐? 자, 딱 요 부분. 요 부분만 싹 빠지면 돼요. A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그러니까 식으로 보면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하죠. 자, 두 공식을 반드시 외우시고요. 공식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부터 16년까지 총 매년 초에 나왔다. 매년 초에 한 달마다 복리로 저금을 한대요. 얼마씩? 10만 원씩. 그러니까 나는 10만 원씩 적금을 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가 1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 한 달마다 넣는데요. 한 달마다. 그러면 한 달 지나면 또 넣고, 한 달 지나면 또 넣고, 그렇죠.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면 총 2년에 걸친 거잖아. 2년을 한 달마다 돈을 넣으면 나 몇 번 넣어요? 24개월 넣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즉 24개월을 넣습니다. 즉 N은 24가 됩니다. 여기서 알아내셨어야 돼요. 기간이 2년이 아니라 매월 돈을 넣고 있으니까 N은 24였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원리 합계를 구하세요 했고요. 단 월이율은 1%. 너무 이자가 작으지? 월이율은 1%입니다 했다는 건 R은 뭐다? 100분의 1이다. 그러니까 0.01이 R이 되는 거겠죠. 다 나왔어요. N, A, R. 자, 그대로 공식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A는 10만 원. R, A, 그다음 N은 24. 자, 공식 적용 갑니다. 아까 이 사람 뭐였지? 매년 초에 넣고 있었지? 자, 매년 초에 적립하는 원리합계 공식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공식 R분의 첫째 항 A 10만 원. 10만 이렇게 한글로 쓰세요, 그냥. 그 다음 1 플러스 R 1.01. 그 다음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N제곱에서 N은 24죠. 여기서는 이제 24 하고 N자리에 넣어줬어요. 요거 계산만 하면 돼요. 헐. 어떻게 계산하지? 0.01에서 소수점 2개 뒤로 가자. 여기도 소수점 뒤로 2개 가자. 그럼 이게 1분의 이렇게 돼요. 1분의니까 굳이 분수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10만 곱하기 얘도 2개 갔으니까 그냥 101이 됐겠죠. 이 부분은 1.01의 24제곱. 이게 아까 문제에서 돌아와 보면 1.27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1.27이라고 바꿔줍시다. 1.27. 요만큼. 요런 어려운 거는 다 계산 얼마로 해라 하고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10만 원에다가 조금 이따 하자. 10만 원 곱하기 101. 그럼 얘는 1.27 빼기 1 하면 0.27 이렇게 되겠죠. 자, 얘 계산할게요. 101에다가 27 숫자만 먼저 7, 0, 7 그 다음 2, 0, 2 하니까 2, 7, 2, 7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 소수점이 이렇게 2개 갔어. 소수점 2개 이렇게 왔어. 27.27 되겠네. 근데 거기다 10 곱할 거야. 다시 소수점이 뒤로 1개 가니까 272.7 하고 나오겠고요. 맨 뒤에 만 이렇게 붙으면 되겠습니다. 즉 272만 7,000원인 거죠. 실제 문제에서는 뭐 1,000원 단위까지 구해라, 만원 단위까지 구해라 이런 말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보통은 몇 만원까지만 구하고 1,000원 단위는 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뭐 272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똑같은데 얘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즉 2년 동안 매년 말에 적금을 부을 거예요. 아하. 근데 한 달마다 부을 거니까 2년 동안 한 달마다 적금을 부으면 총 24번 부어야 되겠구나. 됐죠? 똑같이 10만 원씩 부을 겁니다. 아, A가 10만 원이구나.
다 똑같은데 매년 말에 넣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대로 원리합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월요일도 역시 똑같이 R은 1%이니까 R은 100분의 1 해서 0.01 똑같죠?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말에 넣는 원리합계 공식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R분의 A. 첫 항은 10만 원이었죠. 그 다음 1 더하기 R. 그치. 요거에 24제곱 빼기 1. n이 24인 거니까. 요 공식을 풀어내면 되네요. 자, 얘는 뒤로 갈 게 없어. 일단 0.01 살려두고요. 혹은 이렇게 하자. 여기 뒤로 2개 가고 싶잖아요, 되게. 곱하기 100을 해요.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럼 여기는 100을 곱했으니까 0이 2개 더 생기면서 1000만 이렇게 되겠죠. 1.01에 24제곱 빼기 1. 간단하게 분모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아까 나와 있던 힌트 요 부분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 1.27이었죠? 1.27로 고치자. 얘는 1.27에서 1 빼면 0.27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 여기 1000을 여기 뒤로 보내줘서 하나, 둘, 셋 소수점 이동시키면 27에 요 칸 채워야지. 0까지. 270만 이렇게 된다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매년 초에 넣냐 매년 말에 넣냐에 따라서 보면 원리합계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가지 공식만 딱 비교해서 알아두신다면 그때 공식에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선생님이 필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봐 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